아침 햇빛이 얇은 커튼을 통과해 거실 바닥에 길게 내려앉았다. 장호식은 늘 하던 대로 신문을 반으로 접어들고 조용히 안경을 코끝에 올렸다. 식탁 위에는 미지근해진 된장국과 식은 계란찜이 놓여 있었다. 그는 나무젓가락을 들었다가 반찬 그릇을 한번 훑어보고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던 윤정이는 숟가락을 쥔 채 잠시 멈춘 모습이었다. 밥알 몇 개가 그릇 가장자리에 붙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정리하지 못한 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화장기 없이 창백했지만 눈동자만은 이상하게 또렷했다. 호식은 신문의 경제면을 넘기다가 아내의 기척이 어색하게 고요한 것을 느꼈다. 그는 안경 너머로 슬쩍 아내를 바라보았다.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짧은 질문이었지만 본인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금 뻣뻣했다. 정희는 대답 대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식탁 위에서 가볍게 울렸다. 잠시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호식 씨. 그녀가 남편을 이렇게 이름만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다. 평소에는 여보 혹은 당신이라는 낯익은 호칭만 사용했다. 호식의 손가락이 신문 모서리를 꼭 쥐었다. 종이가 접힌 자리가 깊게 파였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 밑에는 얇은 주름이 겹겹이 잡혀 있었고 지난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듯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 이혼해요. 단순한 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호식은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다. 그는 신문을 반쯤 접은 채로 멈춰 서 있었다. 활자들이 눈앞에서 번져 모양을 잃었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쪽에서 올라오는 놀람과 당황이 묻어났다. 정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황혼 이혼하자고요. 이제 그만 살아요. 이렇게는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귀에 박히듯 남았다. 호식은 그 단어를 알고 있었지만 어디 먼 나라 이야기처럼만 느끼고 살아왔다. 자신의 인생과는 관계없는 뉴스 속 단어였다. 그는 신문을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고 있었다. 입술 안쪽을 살짝 깨물며 말문을 열려 했지만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무슨 큰일 있었나?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질문이 줄줄이 나오려다 끝에서 걸렸다. 그는 평소처럼 툴툴거리는 말투를 숨기려 했지만 오래 쌓인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말끝이 조금 날카롭게 올라갔다. 정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했다. 갑자기는 아니에요. 나 혼자 오래 생각했어요. 나 남은 인생 이렇게만 살기는 싫어요. 나 혼자 오래 생각했다는 말이 호식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그동안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깊이 물어본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보이지 않게 달라졌다. 윤정이는 여전히 밥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텔레비전을 켰다. 겉으로는 예전과 다름없는 하루 같았다. 그러나 장호식의 눈에는 모든 것이 조금씩 삐뚤어져 보이기 시작했다. 아침 식탁에서 그는 습관처럼 묻곤 하던 인사를 던졌다. 오늘도 어디 가나? 예전 같으면 정희는 대충 시장 좀 다녀오지 뭐. 동네 친구랑 잠깐 커피나.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다. 하지만 요즘 그녀의 대답은 짧고 불분명했다. 조금 나갔다 올 거야. 할 일 있어서. 호식은 그 말들 사이에 빈칸이 생긴 느낌을 받았다.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예전처럼 덧붙여 설명하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다가도
문이 닫히는 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정희가 외출할 때의 모습이 눈에 오래 남았다. 예전보다 옷차림에 더 신경을 쓰고 머리카락도 꼼꼼히 말리고 나가는 것 같았다. 어디 가는데 저렇게까지. 생각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속으로만 맴돌았다. 직설적으로 묻자니 괜히 쪼잔해 보일 것 같았다. 그는 늘 그랬듯이 알고도 모르는 척 지나가는 선택을 했다. 저녁이 되어도 분위기는 어색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말은 짧고 접시는 빨리 비워졌다. 오늘은 좀 늦게 들어왔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목소리에는 캐묻는 듯한 기색이 묻지 않도록 신경 썼다. 응, 일이 좀 있어서. 정희는 젓가락으로 반찬만 한두 번 건드리며 대답했다.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어디를 다녀왔는지 묻지도 말라는 듯한 눈빛이었다. 호식은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대화가 그날 밤 그를 잠 못 들게 만들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다. 언제부터인가 정희의 외출이 잦아졌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집에 있거나 동네 마트 정도만 다녀오는 날이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나 금방 다녀올게. 오늘도 약간 볼 일이 있어서 라는 말을 자주 했다. 이 나이에 뭐 그렇게 바쁘다고. 그는 혼잣말처럼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정희의 표정을 떠올리면 이상하게도 그 말을 직접 할 수가 없었다.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밤늦게까지 점심 무렵 장호식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햇빛이 내려와 있었지만 방 안은 서늘하게 느껴졌다. 윤정이는 장을 본다며 일찍 집을 나갔다. 그녀의 발소리가 문을 지나 사라진 뒤 집 안에는 묘한 정적만 흘렀다. 호식은 원래 하던 대로 신문을 들었지만 글자들은 마음에 닿지 않았다. 눈은 종이를 보고 있어도 생각은 계속 아내에게로 흘러갔다. 이렇게 불편한 느낌을 그냥 두면 안 되겠지. 그는 마음속에서 천천히 말을 꺼내듯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의심을 하지 않고 싶었다. 의심이란 건 믿음이 흔들릴 때 시작되는 것인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몇 주 동안 켜켜이 쌓인 의문들은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손끝을 건드렸다. 호식은 한숨을 한 번 내쉬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식탁 옆 작은 장식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 위에는 윤정이가 자주 쓰는 가죽 장지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늘 보던 물건이었다. 그의 아내는 외출할 때마다 항상 그 지갑을 챙겼다. 쓸쓸하게 내려앉은 지갑을 보는 순간 마치 집안에서 가장 조용한 장소가 움찔하며 말 걸어오는 느낌이었다. 내가 이런 걸 열어봐도 되나? 머릿속에서 도덕과 현실이 잠시 충돌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손은 천천히 지갑을 향해 뻗어 있었다. 지갑을 집어든 손끝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사람의 물건을 열어본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낯선 일이었다. 지갑의 단단한 버튼을 눌러 열자 안쪽에서는 두툼한 서류 뭉치와 카드 여러 장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지갑 속에서 나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그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선명하게 자극했다. 호식은 카드칸을 하나씩 살폈다. 자신이 매달 생활비를 넣어주는 적금 카드가 아닌 처음 보는 카드가 2장 더 있었다. 이건 뭐지? 색과 디자인이 전혀 낯설었다. 그는 조심스레 카드를 꺼내 뒷면을 확인했다. 사용한 날짜가 이어진 영수증도 함께 나왔다. 첫 번째 영수증. 오호, 윤정이는 요즘 부쩍 외출이 잦았다. 장호식은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려 했지만 지갑에서 본 영수증과 메모는 그의 마음을 계속 잡아끌었다.
그날도 정희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은은한 핑크빛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조용히 빗어 넘겼다. 거울 앞에 서서 입가를 가볍게 다듬는 움직임에는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이 스쳤다. 오늘도 나가? 호식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정희는 짧게 미소를 띠며 말했다. 응, 금방 다녀올게. 단순한 대답이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 호식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정희가 현관문을 닫는 순간 호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디건을 집어들고 신발끈을 묶었다. 그의 모든 동작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오래 참고 버티던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문고리를 살짝 돌려 조용히 나섰다. 정희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몇 걸음 뒤에서 천천히 따라갔다. 거리에는 오후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정희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해 걸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어깨는 평소보다 더 펴져 있었다. 저렇게 가벼운 모습이었나? 호식의 가슴 한쪽이 묘하게 뻐근해졌다. 그동안 집안에서 보던 정희의 표정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다. 버스를 탄 정희를 따라 호식도 뒤쪽 문으로 천천히 올라탔다.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그저 아내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버스는 도심 쪽으로 향했고 정희는 한 번도 창밖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고 빠르게 화면을 넘겼다. 가끔 미묘하게 웃는 입꼬리가 보였다. 약 20분 뒤 정희는 낯선 건물 앞에서 내렸다. 은빛나키 문화회관이라고 적힌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곳은 노년층 대상 문화활동과 커뮤니티 모임을 하는 곳 중 하나였다. 호식은 멀찌감치 서서 아내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잠시 고민 끝에 그 역시 천천히 입구로 향했다. 문을 열자 잔잔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안쪽에서는 6070대 여성 저녁 어스름이 거실을 천천히 감싸기 시작했다. 장호식은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다. 윤정이는 부엌에서 양파를 다지고 있었고 칼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일정한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호식은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가며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평소와 다를 것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식탁에 앉아도 그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더 미룰 수 없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정희야, 나 오늘 너 따라갔다. 칼질 소리가 멈췄다. 정희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칼을 내려놓고 조용히 몸을 돌렸다. 식탁과 부엌 사이에 잠깐의 정적이 내려앉았다. 정희의 눈빛에는 놀람보다 피곤함이 먼저 비쳤다. 그래, 따라온 걸 알았어.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 말 자체가 호식의 가슴을 찔렀다. 몰래한 행동이 이미 들킨 듯한 기분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서로 마음이 멀어진 상태였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호식은 목소리를 낮춘 채 말했다. 미숙이라는 사람,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의자에 앉아 두 손을 포개 쥐었다. 손등의 주름이 조명을 받아 깊게 드리워졌다. 호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음속에서 무겁게 걸려있던 말을 꺼냈다. 정희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 말은 오랜 세월 끝에서 꺼낸 질문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떨렸다. 정희는 눈을 내리깔고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호식 씨, 난 오래전부터 외로웠어. 그녀의 첫마디는
거의 속삭임처럼 작았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40년 세월만큼이나 크고 윤정이의 고백은 오래된 가구 속에서 먼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처럼 장호식의 마음에 깊게 내려앉았다. 방 안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서로가 말을 아껴서가 아니라 말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정희는 눈가를 닫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식탁 반대편에 앉았다. 그녀의 손은 조심스레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고 손가락 끝이 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순간 40년 세월 동안 집안의 모든 일을 묵묵히 감당해온 여자의 피곤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호식은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식탁 위 물컵에 고정되어 있었고 물컵 표면에는 거실 불빛이 잔잔하게 흔들렸다. 자신의 호흡 소리만 귓가에서 깊게 울렸다. 잠시 후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낮고 차분했다. 내가 그렇게까지 너를 힘들게 만들었는지는 몰랐다.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말투는 공격적인 것도 변명도 아니었다. 말 그대로 몰랐다는 고백이었고 그 안에는 어설픈 후회가 묻어 있었다. 호식은 치워지지 않은 밥상이 거슬리는 듯 손으로 테이블을 한번 쓸고 말았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내가 밖에서 일한다고 그게 다인 줄 알았다. 당신이 하는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고생했다는 말 잘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긴 침묵을 두었다. 그 침묵은 마치 말을 고르는 시간이 아니라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정희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원망보다 지친 체념이 더 많았다. 호식 씨,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단단했다. 나는 그저 한 번만이라도 수고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걸 물어주는 사람이 당신이었으면 했어.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눈가를 훔쳤다. 장호식은 그 모습을 멍하니 보다가 자신의 손을 식탁 위로 천천히 올려놓았다. 손을 내밀려다 멈췄다. 마음은 같지만 손은 따라가지 못했다. 40년 동안 감정을 말보다 행동보다 뒤에 세워둔 습관이 그의 움직임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호식은 담담하게 다시 말했다. 정희야, 나도 잘못이 많다. 너를 없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구나. 정희는 고개를 떨궜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다. 윤정이가 집을 떠난 날은 특별한 사건도 큰 말다툼도 없었다. 아침 햇빛이 거실에 번져 있을 뿐 집은 평소처럼 고요했고 냄비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있었다. 정희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현관에 섰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얇은 수첩 하나만 챙긴 짐이었다. 그녀는 잠시 뒤돌아보았다. 40년 넘게 살았던 공간이 조용히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잘 있어, 호식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러나 눈빛은 오래된 감정의 흔적을 감추지 못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집안에는 완전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바람도 발자국 소리도 말소리도 사라지고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장호식은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문 쪽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당황과 허무함이 섞여 있었다.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그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분노도 아니었고 배신감도 아니었다. 그저 텅 빈 것 같은 허무함이었다. 호식은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다. 식탁 위에는 반찬 몇 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정희가 아침에 끓여놓은 된장국은 식어서 표면에 얇은 막이 잡혀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두세 번 휘저은 뒤 그저 내려놓고 말았다. 침묵 속에서 숟가락이 그릇을 스치는 소리만 홀로 울렸다. 이게 이렇게 허전한 일이었나? 그는 자신에게 묵묵히 던지는 질문을 피할 수 없었다. 평생 살면서 혼밥을 한 적이 손에 꼽을 만큼 거의 없었다. 언제나 식탁 반대편에는 정희가 있었고 그녀의 손에서 밥과 국이 나와 그의 앞에 놓이곤 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그 당연함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오늘에서야 그는 깨닫고 있었다.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었지만 집안은 그대로였다. 불을 켜도 환해지지 않는 느낌, 소파에 앉아도 기댈 곳이 없는 것 같은 허전함. 호식은 텔레비전을 켜보았다. 뉴스, 드라마, 예능. 화면 속 사람들은 떠들썩했고 배경음악도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는 한 장면도 집중할 수 없었다. 귀로 들어오는 소음이 마치 누군가 멀리서 칠판을 긁는 듯 어색하고 귀에 거슬렸다. 결국 그는 리모컨을 눌러 텔레비전을 꺼버렸다. 불이 꺼진 거실은 한층 더 깊은 침묵으로 내려앉았다. 그는 천천히 아내 자리였던 소파 오른쪽 끝을 바라보았다. 그 자리는 정희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다. 계절은 조용히 바뀌었고 장호식의 머리카락에도 어느새 더 많은 흰빛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동안 혼자 사는 법을 조금씩 배웠다. 밥을 데우고 세탁기를 돌리고 가끔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럭저럭 적응해 나가는 것 같았지만 마음 한쪽에 남은 빈자리는 여전히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어느 늦은 오후 그는 머리를 식힐 겸 동네 작은 마트에 들렀다. 손술에 끌리는 소리가 매장 바닥에 부드럽게 울리고 사람들의 낮은 말소리가 섞여 퍼졌다. 그는 천천히 채소 코너를 지나며 장바구니를 살폈다. 바로 그때 들어오는 문 쪽에서 익숙한 옷자락이 눈에 들어왔다. 호식의 걸음이 멈췄다. 눈을 조금 더 크게 뜨고 바라보았다. 입구에서 장바구니를 드는 사람. 바로 윤정이었다. 그녀도 그를 보자 순간 멈칫하며 눈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천천히 다가와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다. 호식 씨. 목소리는 작고 부드러웠다. 예전의 긴장과 서운함은 줄어든 느낌이었다. 호식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희야. 둘의 시선은 잠시 서로에게 머물렀다가 어색하게 옆으로 비켜갔다. 정희는 손에 든 장바구니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동안 잘 지냈어? 자주 묻던 말이었지만 오랫동안 듣지 못한 말이라. 호식의 가슴 한쪽이 묘하게 떨렸다. 그럭저럭 지냈지. 너는 잘 지내냐?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지쳐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층 가벼워진 사람처럼 안정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둘 사이에는 예전처럼 부부의 정이나 다정함은 없었다. 하지만 그 대신 서로를 미워하지도 않는 묘한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호식 씨, 그때 말 다 하고 나오고 나니까 나도 많이 생각했어. 내가 한 행동들, 그게 얼마나 상처였을지도. 그녀는 장바구니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쥐었다 풀었다. 미안했어. 정말. 그 말은 단순한 예의도 책임 회피도 아닌 오랜 결의 끝에 꺼낸 진심의 말이었다. 호식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부드러운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 순간에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아내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